2강 함수의 극한의 성질 나가도록 할게요. 네. 1강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제 2강 본격적으로 1강은 맛보기였고 이제 2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울 건데, 자,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수렴과 발산 조사를 그래프를 통해서 이용했다 그러면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값의 0분의 0꼴이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 파트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우리 리미트 x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a로 보냈을 때 s라는 값이 있으면 우리 그냥 이거 a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게 우리가 수렴값의 성질인데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여기다가 하나 더 적읍시다. 자, 리미트 x를 예를 들어서 a로 보냈을 때 c 값이 되면 이것은 그냥 c입니다. 즉 이 극한에 대한 영향을 받는 변수는 이 x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요 x 값이 아닌 이런 상수인 값은 그냥 c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수렴값의 성질이거든요. 자, 수렴값의 성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지하시는 거예요. 자, 리미트 예를 들어서 x를 a로 보냈을 때 이게 무한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fx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알파로 수렴을 하고요.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gx라는 함수의 극한이 베타로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fx의 더하기 빼기 gx, 즉 두 개의 수렴하는 값이면 더한 거 뺀 거에 수렴하는 녀석, 즉 a로 보냈을 때 이 극한값도 수렴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수렴을 한다고 했을 때 아예 빼기도 수렴한다 그러면 곱하기도 뭐 하더라? 네,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x를 a로 보냈을 때 나누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하더라? 수렴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수렴을 하는데 이 값이 만약에 0으로 수렴하는 경우면 각각이 수렴하더라도 우리가 나눈 값이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모가 빵으로 되는 수렴값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렴값의 성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수렴을 한다고 하면 더한 거나 뺀 거나 곱한 거나 나눈 것도 수렴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거 하나만 써보면 이런 얘기예요. 저거 하나만 써보면 리미트 예를 들어서 x를 a로 보냈을 때 fx 플러스 gx라는 녀석의 함수도 지금 수렴을 한다는 게 수렴값의 성질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미트는 더한 거나 뺀 거나 곱한 거나 나눈 거를 다 쪼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알파로 수렴을 한다 했고 이 값이 베타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둘이 더한 것도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수렴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렴값의 성질은 이런 수렴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합답형 문제로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수렴값 성질은 두 개가 수렴을 하면 더한 거나 뺀 거나 곱한 거나 나눈 것도 수렴을 한다. 단 0으로 수렴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야. 나눗셈은. 분모가 빵 되면 발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주의. 이거 제가 주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꼭 틀려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합답형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수렴하는데 나는 것도 수렴하긴 하는데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안 돼. 분모가 빵이 되니까. 이렇게 자꾸 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요것보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이 합답형에서 필요 볼 때 당연히 이게 뭔지는 알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업그레이드 버전은 즉 자, 두 녀석이 수렴을 하면 더한 거나 뺀 것도 수렴한다. P이면 Q이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근데 거꾸로 두 개가 더한 값이 수렴을 하면 각각은 수렴한다는 성립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면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진리명제 진리집합, 원소로 가진 집합,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원소로 가진 진리집합 포함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원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즉 얘네들의 둘이 더했을 때 얘가 수렴하는 케이스는 둘 다 수렴해서 수렴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해에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 그걸 우리는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거든요.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녀석의 더하기 빼기 합이 된다 그러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만약에 수렴을 한다 그러면 경우가 당연히 첫 번째는 뭐 있다고?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을 갖는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는요. 둘 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 즉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존재, 노존재라고 할게요. 노존재 하는 경우도 바로 더했을 때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얘 때문에 여기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 이런 건 예시를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우극한 값은 3이고 리미트 x를 갖다가 a로 보냈을 때 자극한 값은 예를 들어서 2라고 할게요. 그럼 분명히 우극한 자극한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우극한 값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고 리미트 x를 a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낸 자극한 값을 예를 들어 4라고 한다 그러면 얘도 분명히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지 않고 수렴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각각을 예를 들어서 더한 값은요. 우극한은 우극한끼리 더하면 이 값은 6이고요. 얘는 자극한끼리 더하면 얘도 6이잖아. 그러면 더한 녀석의 우극한 값도 6, 자극한 값도 뭐야? 6이다 보니까 얘는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 다 존재하지 않아도 더해서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녀석의 합이 수렴하는 케이스는 둘 다 수렴하는 케이스, 둘 다 수렴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 하셔야 될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곱이 있어요. 곱이 된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눗셈도 똑같은 겁니다. 자, 곱이 예를 들어서 존재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얘가 수렴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뭐가 있을 거라고? 둘 다 뭐해서 존재해서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둘 다 뭐해서 노존재해서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 다음 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만 존재해서 하나만 존재를 해서 수렴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럼 당연히 얘가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얘는 뭘 물어보겠습니까? 이 경우를 물어보겠죠. 많이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얘는 존재를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gx 같은 경우는 얘는 2고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자극한 값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둘이 곱한 것은 존재를 한대요. 그러면 써보시면 되죠. 리미트
x를 a보다 조금 클 때의 fg라는 값과 리미트 x를 a보다 조금 작을 때의 fg라는 값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극한일 때는 각각이 존재를 하니까 얘네들 둘 다 곱한 것도 존재니까 2알파라고 존재를 할 거고, 자 분명히 자극한도 각각 존재를 할 거니까 얘는 3알파로 존재를 했을 때 이게 두 개 값이 같으려면 뭐가 되면 된다고? 알파가 0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이 곱한 녀석이 존재했을 때 하나만 존재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이 존재하는 극한값이 뭐로 존재해야 되더라? 빵으로 다하게 존재해야 되더라. 이러면 곱한 것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녀석이 존재하면 당연히 더한 거나 뺀 거나 곱한 거가 존재하지만 두 녀석이 합한 거나 곱한 거나 더한 거 뺀 거나 이런 게 존재했을 때는 반드시 둘만이 존재한다 해서 존재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요 곱하기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런 세 가지의 표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훨씬 더 얘보다 큰 집합이에요. 그러면 P면 Q이라는 성립하지만 거꾸로는 성립이 안 되겠죠.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합성함수 관련된 녀석은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존재 요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녀석이 나오니까 사실 그거는 제끼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다 기억을 해두시면 핫답형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르는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한다고?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르는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요 녀석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거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리미트 예를 들어서 x를 a로 보냈을 때 뭐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뭐 a 이런 거 뭐 6 이런 거 극한값을 구하면 그냥 요런 성질들 위해서 봐봐 x를 a로 보내면 얘 수렴하잖아요. 그럼 x 2 곱한 것도 다 수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곱한 게 다 수렴하죠. 그래서 2a제곱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잖아요. 거기다 상수배한 건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럼 3a 그 다음에 x가 a로 볼 때 얘가 상수니까 그냥 6이죠.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수렴값의 성질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정도의 내용을 인지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우리 수렴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극한값을 계산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무한대군의 무한대꼴이나 영분의 영꼴 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수렴하는 값이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적용이 돼요. 똑같이.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분의 영꼴과 무한대꼴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앞쪽 1강에서 이런 걸 계산했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낸다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분의 뭐 x 뭐 마이너스 이런 거 할 때 얘에 대한 뭐 했다고요? 그래프를 그렸었단 말이야.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 뭐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만들고 마이너스 3 해가지고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마이너스 2 y는 1에서 이렇게 그리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1로 다가간다 이렇게 배웠었잖아. 1강에서요. 모르시는 분들은 1강은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냥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값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를 보내면 얘 무한대죠. 얘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에서 1 뺀 거는 내가 만약에 돈을 1경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1경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한테 내가 100만 원을 줬다고 해서 그 돈이 작아집니까? 아니, 물론 일부 작아지지만 티도 안 나잖아요. 저는 여전히 겁나 부자예요. 막 그러면서 막 돈을 뿌리고 다녀도 계속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1을 빼거나 무한대에서 2를 더하는 건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겁나 큰 숫자예요. 그래서 얘도 무한대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앞에 개수가 1이라 해서 그냥 이게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걔는 1로 다가간다 하고 얘도 1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경우가 되는데 이제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우리가 스피드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배우는 거는 우리가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극한값의 계산에서 첫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관련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을 계산할 때는 항상 꼴을 보셔야 되는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원리가 뭐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빵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x분의 1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하면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여기가 k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한대로 쭉 보냈을 때는 뭐야? 0으로 간다 해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빵이다라는 요 관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꼴이. 총 3가지 꼴이 있는데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다항식일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x제곱 플러스 2x분의 3x 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밑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은 무한대의 제곱보다 2 곱하기 무한대보다 무한대 제곱이 훨씬 더 큰 무한대죠. 얘는 무한대입니다. 즉 최고차항의 형태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밑에는 무한대고 위에도 무한대 3승이 있으니까 무한대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라는 꼴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위아래로 뭐 할 거라는 얘기야? x제곱 분모의 최고차항 2차죠? 위에도 x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 나눠주시면 1 플러스 x분의 2분의 위에는 3x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3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뭘 쓰는 거냐면 앞쪽에서 배웠던 수렴값의 성질을 배우는 거죠. 자 1, x가 무한대일 때 얘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1로 수렴하죠. 얘는 무한대로 상수꼴이니까 빵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더한 것도 수렴하니까 밑에는 1이 돼요. 자 위에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상수꼴이니까 얘는 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로 수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한대 발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1분의 뭐야? 무한대다 얘네들 아무리 더해봤자 무한대로였죠. 그러니까 1분의 무한대라서 이 값은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분의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다 이걸 계산하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 분하면 무한대죠. 무한대 제곱이 차수 제일 크니까 위에도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뭐 해달라고요? 나눠주시라고 이렇게 x제곱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는 2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4 분의 3 플러스 x분의 6 플러스 x제곱분의 5가 돼서 리미트 x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면 빵빵빵빵 2, 3 이렇게 다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더하고 나누고 곱한 것도 수렴하니까 이렇게 2분의 3이다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를 보실 건데 당연히 이번엔 누가 차수가 클 겁니다. 첫 번째는 분자가 차수가 컸고 두 번째는 차수가 똑같았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죠. 위에도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입니다. 그럼 무한대 보내 무한대 거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또 뭐 할 거야? x3승으로 나눠줄 거예요.
나눠준 거 계산할게요. x함수 나눠주면 얘 3이고 얘는 x제곱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3승 나누면 x분의 3이고 위에는 x3승분의 5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빵이 되니까 3분의 빵 되니까 이 값은 0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원리는 이 녀석을 이용하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눈다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에 함수의 극한에서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의 극한은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보시면 얘가 2차에 무한대고 위에가 3차에 무한대고 위에가 훨씬 더 큰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발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 빵빵돼서 최고차항의 결국 이 개수들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빵빵 될 거라는 거 아는 거죠. 즉 얘네들은 극한의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비로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더 큰 무한대면 얘는 무한대면 상대적으로 얘는 상수꼴인 거예요. 2차의 무한대보다 3차의 무한대가 훨씬 더 큰 무한대니까. 그래서 무한대면 상수꼴이 돼서 빵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물론 원리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전혀 어렵지 않죠? 이거 해보시면 금방 하십니다. 이게 문제 풀 때 5초도 안 걸려요. 진짜 푸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땡겨서 하겠습니다. 저기 칼이 좀 모자라서. 두 번째로는 이번에 뭐가 있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무리식 형태인데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게 0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한대는 모르는 숫자야. 겁나 큰 수야. 겁나 큰 수에서 겁나 큰 수를 빼면 빵입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얘가 더 클지 얘가 더 작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지금 배우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유리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유리화를 통해서 결국은 뭘 만드는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통해서 또는 무한대 차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구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2x 빼기 x가 있다. 이런 게 있죠. 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한대 제곱인데 루트 무한대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x제곱은 x의 1차잖아. 1차 무한대고 1차 무한대야. 그러면 얘랑은 어떤 값이 모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이거 한번만 봐보세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얘는 무한대 제곱이 무한대니까 무한대 제곱이 훨씬 크죠. 무한대 제곱이 훨씬 큰 녀석이니까 이 무한대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거는 발산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원리는 이거예요. 다항식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면 최고차항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x제곱으로 묶어주면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죠. 그럼 보세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죠. 그럼 0은 1에서 0 빼면 여기 1이니까 무한대에다 1 곱하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원리예요. 요게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거를 못하고 이렇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를 하시고 무한대 제곱이 무한대보다 훨씬 더 큰 무한대다. 차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봐봐. 루트 1차의 무한대고 1차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런 걸 부정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유리화를 통해서 위아래로 뭐 하는 겁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이렇게 해가지고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한 거는 그냥 루트를 날리시면 되고 뒤에 거
제곱이 될 거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얼마입니까? 2x만 남을 거고 밑에는 루트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가 되죠. 그래놓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무한대 제곱 1차 무한대 더하기 1차 무한대 1차 무한대 즉 차수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1차 1차로 똑같아요. 그러면 개수의 비만 보면 되죠. 자, 얘 1차 개수 1이고요. 얘는 루트 1이죠. 얘 최고차는 루트 x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붙은 1 개수가 될 거고 얘는 개수가 2니까 1 더하기 1분의 2가 돼서 답은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앞에서 무한대면 무한대 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최고차는 개수의 비만 이렇게 푸는 게 무리식입니다. 근데 이걸 또 무리식이 좋아졌을 때 유리화를 한다고 했었다고 만약에 진짜 답답한 게요. 나 분명히 무리식 극한이 나면 꼴부터 보라 했어. 둘이 더하기가 나왔어요.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 아닙니까? 계속 커지는 거니까. 그럴 때는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턱대고 암기하지 마세요. 원리를 기억해 두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는 어떤 꼴이냐면 세 번째로 배우는 녀석이 바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인데 걔는 유리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나와요. 분수식이죠. 자,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 꼴이 뭐냐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0이 아니에요. 무한소라고 얘기하는 거. 0으로 다가간다고 했을 때 그게 0이 아니라 했잖아. 어떤 수랑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지만 얘는 0이 아닌 거 0으로 다가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겁나 작은 숫자고 얘는 겁나 큰 거야. 그럼 겁나 작은 숫자와 겁나 큰 걸 곱했을 때 겁나 커져요, 작아져요? 모르죠. 커진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야 10하고 만약에 0.0000000 곱하면 겁나 작아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겁나 큰 1경하고 0.1을 곱하면 겁나 커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야. 어떤 수는 겁나 크고 어떤 수는 겁나 작아. 그럼 둘 곱해서 작아져 커져. 모르는 거라고요. 이거는 모르는 값이니까 빨리 이때는 분수식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뭘 통해서? 통분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어서 차수 비교해가지고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얘도 뭐 예를 들어보면 들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유리식 패턴은 우리가 수렴하는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아니라 0분의 0꼴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자, x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그랬을 때 x분의 1이 이렇게 있고 거기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니다. 여기를 x라고 놓고 1 빼기 x분의 1이다.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무한대고 아니지. 자, 나중에 문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문제 가가지고 푸는 방법에 어쨌든 통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없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잘 나오지 않고 0분의 0꼴에서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끝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두 번째로 0분의 0꼴, 응꼴이라고 합니다. 0분의 0꼴. 응꼴에 관련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이 응꼴의 계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얘는 개념이 인수정리라는 개념이죠. 자, 여러분들 인수정리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인수정리 하나 적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FA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내가 읽는 방법이 뭡니까? fx는 0이라고 했을 때 근이다. 또는 y는 fx라는 녀석의 x절편이 a다. 그 다음에 뭐냐면 fx를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fx를 x-로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실은 이 모든 원리가 사실은 뭡니까? 나눗셈 관계식이라는 즉 초등학교에서 배운 검산식과 똑같은 식이 있죠.
자, fx를 예를 들어서 x-a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올 거고 그때 예를 들어서 원래 나머지가 자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항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가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얘가 빵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x에다가 x에다가 항등식이어가지고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fa는 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fa는 빵이다라는 거는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 하면 fa다 이렇게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고 그게 0이 됐을 때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지금 보이시죠? x-a라는 녀석이 뭘 갖고 있어? 인수로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수로 가진다라는 게 바로 인수정리예요. 그러니까 fa가 0이면 fx는 뭘 갖는다? x-a라는 인수를 가진다. 그게 인수정리입니다.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여러분들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이런 걸 까먹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원리를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수정리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잘 봐봐. 리미트 예를 들어서 x를 a로 보냈을 때 x-a분의 자 fx라는 식이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밑에 a를 보냈을 때 a가 되면 빵이 됐잖아요. 그럼 위에도 fa는 빵이 돼야 0분의 0꼴이 돼야 되죠. 왜냐면 밑에가 a가 빵이야. 분모가 0입니다. 그러면 분자는 만약에 3이나 1이나 이런 수렴하는 값으로 가면 0분의 수렴꼴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빵 되는 녀석은 발산이에요. 어디서 배웠어요 이것도? 자 y는 x분의 1이 이렇게 있으면 리미트 x를 0보다 조금 큰 데서 보냈다고 할게요. 이거를 x분의 1이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발산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럼 0을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분모가 빵 되면 발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를 정의를 못 내리는 겁니다. 분모가 빵 되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를 갖다 유리수를 배울 때 분모가 빵 되는 녀석을 제외한 모든 실수 유리함수만 그래프 그리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x를 a로 보내서 밑에가 빠면 위에도 뭐가 된다고? fa가 뭐라는 얘기예요?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갖는다 그랬어? x-a라는 뭐야? 인수를 갖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0분의 0꼴의 기본적인 원리는 x-a라는 인수 찾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때 저 함수 fx가 만약에 첫 번째로 모으면 다항함수로 주어진 거면 x-a라는 인수를 당연히 다항함수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는 거고요. 두 번째 무리함수가 주어지면 뭐를 통해서 유리화를 통해서 찾는 거고 x-a라는 그다음 세 번째로 유리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당연히 뭡니까? 통분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x-a라는 인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요 부분의 함수가 우리가 다항함수로 주었는지 무리함수로 주었는지 유리함수로 주었는지에 따라서 0분의 0꼴을 풀 때 x-a라는 인수를 찾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x-a라는 인수를 찾으면 이렇게 qx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a로 다가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0입니까?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라 그랬어. 0이 아닌 값이 약분이 됩니다. 그러놓고 여기 a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0분의 0꼴에 관한 원리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응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계산 문제들을 빨리 풀어보고 다음 녀석의 성질로 갈게요. 즉 미정계수 결정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잠깐 끊었다 가야 될 거니까요. 일단은 먼저 문제를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상으로는 여기 보시면 1-1번 바로 있죠? 네 그거 보시면 돼요. 자 1-1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항상 극한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배운 게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번 보시면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위에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자 보세요. 자 x에다 1을 주면 항상 꼴을 보시는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1이니까 2 빼기니까 이게 뭐야? 0으로 가죠?
그쵸? 0으로 가고 위에도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빼기 3은 0으로 가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 x-1이라는 인수를 찾는 거라고. 그러면 다항함수가 줬으니까 우리 뭐 할 거라고? 인수분해할 거라고. 그러면 x-1,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될 거고 위에는 x-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되겠죠. 그래놓고 리미트 x를 1로 보내더라 하면 이렇게 지워서 1 집어넣으시면 밑에는 3이 되고 위에는 4가 된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걸 지웠으니까 더 이상 1 집어넣는 거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수렴을 한다 생각하고 3분의 4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어렵지 않고 두 번째 문제가 들어갈게요. 자, 리미트 이번엔 x를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루트의 2 플러스 x 빼기 루트의 2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자, 밑에 0을 집어넣었더니 빵이죠. 그렇죠? 위에도 0 집어넣으니까 루트 2 빼기 루트 2가 돼서 빵이 되죠. 자, 이번에는 다항함수인데 x를 0을 집어넣었을 때 빵이 됐다는 건 x 빼기 0이라는 인수, 즉 x라는 인수 찾을 거는 있잖아요. 할 필요 없죠. 그럼 위에는 0을 집어넣으면 무리함수잖아요. 그럼 뭐 한다고? 유리화를 통해서 x라는 인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뭐 하는 거라고? 루트의 2 플러스 x에서 빼기 더하기를 하시면 되죠. 루트의 2 마이너스 x를 갖다가 위아래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곱해주시는 겁니다. 즉 유리화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에서 2 플러스 x에서 뒤에 거의 제곱인 2 마이너스 x를 뭐 해준다고?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 율곡 2 선생님 지워주시고 마마한 플러스니까 위에는 2x라고 하면서 이 x라는 인수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x의 2 플러스 x의 루트 플러스 루트의 2 마이너스 x가 되면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다 그러면 이제는 이 x라는 인수를 이렇게 위아래 약분해주면 이제 0 집어넣는 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럼 0을 집어넣으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밑에는 2 루트 2가 될 거고요. 위에는 2 그대로 나와서 찍찍 지워서 루트 2분의 1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분의 원꼴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 극한에 대입해서 우리가 무슨 꼴인지 확인하시고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무한대로 보내는 꼴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차수 비교하라 그랬죠. 자, 그러기 전에 무한대로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무한대로 무한대 꼴이 아니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자, 무한대 집어는 무한대죠. 위에는 무한대 집어는 마이너스 무한대네요.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얘도 2차고 위에도 2차면 뭐만 보라 그랬어? 최고창의 개수의 b만 보라 했죠. 그럼 이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딱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리미트 이번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루트에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주어졌죠. 자, 우리가 이렇게 x를 a로 보내거나 무한대로 보내는 것만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죠. 이런 건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빨리 뭐 하는 거냐면 우리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x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려면 t가 무한대로 가야 마이너스 무한대 가죠. 그래서 변수를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t가 무한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즉 치환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럼 t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이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t를 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루트에 마이너스 t의 제곱 집어넣을 거니까 3t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대신에 t를 집으니까 4 플러스 t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죠. 자, 얘 분명히 최고차이 루트 t제곱이니까 1차입니다. 얘도 1차네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1차니까 개수만 보면 루트 3이 개수입니다. t제곱 앞에 루트 t제곱 앞에 루트 3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루트 3이고 위에는 1이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계산할 때 대충 하시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빈만 통해서. 이해하셨죠? 자, 1-1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으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녀석을 보도록 할게요. 1-2. 자, 1번 보시면 리미트 x를 0보다 조금 큰데 우극한에서 보낸 겁니다. 그때 x 플러스 절대값 x 분의 x는 a다 이렇게 넣어줄 거고, 리미트 x는 마이너스보다 조금 큰다라고 보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분의 우리는 x제곱 플러스 x다. 이 값이 b일 때 우리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줘준 거죠. 자, 이렇게 항상 어떤 극한을 구할 때 절대값을 씌우거나 이렇게 가우스를 씌워서 어렵게 되는 부분이라고 있는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자, 일단 꼴을 보려면 봐봐. 0보다 조금 큰 데서 보았다는 그냥 x가 0보다 조금 큰데 함수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그대로 나와서 뭐가 나올 때는 0보다 조금 큰 값을 주면 양수니까 그냥 x죠. 그럼 밑에 뭐가 되는 거야? 2x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미트 x는 0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뭐다?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 마이너스보다 조금 큰 값이라 생각하세요. 그럼 요거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y는 x점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부분은 뭐가 되고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부분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죠. 이런 함수를 따르겠죠. 근데 마이너스보다 조금 클 때 함수고 마이너스보다 조금 크면 이 함수를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얘를 마이너스 달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x를 마이너스보다 조금 크다라 했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면 돼요. 자, 위에는 x제곱 플러스 x. 그럼 보시면 밑에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도 빵이고 위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빵이에요. 다항함수고 다항함수입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위에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x에 x 플러스 1. 밑에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이제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지워지면 이제 0 인수를 다 찾은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리낌 없으니까 밑에는 2가 될 거고 위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가 빵이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절대값이 있어도 그냥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극한 자극한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크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 하시는 겁니다. 자, 여전히 극한값을 또 연습하게끔 됐네요. 2-1번. 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1번 보시면 루트에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x분의 1 이렇게 주시면 자, 무한대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밑에 값이 뭔 값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루트 x제곱은 1차니까 1차 무한대에서 1차 무한대를 뺀 거기 때문에 어떤 값인지 모르는 부정형입니다. 자, 이럴 때 뭐 하랬습니까? 무리함수니까 유리화를 주셔야죠. 그래서 위아래로 뭘 곱해준다고? 루트에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를 위아래로 곱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이제 익숙해주시면 굳이 이런 거 쓰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죠. 그냥 어차피 얘 켤레를 곱해주면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뺀 거거든요. 얘 제곱은 그냥 얘가 나오고 얘만 제곱해서 빼주면 돼요. 그럼 얘 제곱하면 4x 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냥 x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 켤레 곱해준 거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녀석을 쓰지 말고 바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최고차항계에서 b만 보면 되죠. 여기 1이고 여기 2고 여기 루트 4는 2잖아요. 그러면 1분의 2 더하기 2니까 얼마 되더라? 4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리미트 이번에는 x를 뭐 했다고? 마이너스 무한대 치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루트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더하기 x. 자, 어떻게 하시냐면 x는 뭐라고? 마이너스 t라고 취하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 t는 어디로 간다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간다. 그래 놓고 변수를 t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안 배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의 루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1차 무한대 루트 t제곱이니까 1차 무한대에서 1차 무한대를 뺀 거니까 모르는 값이 뭐하라 했어? 유리와 이 아래로 곱해주면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뺀 건 그냥 얘에서 얘 제곱한 거. 그럼 t제곱이 이렇게 지워질 거고, 위에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나올 거고, 밑에는 루트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의 더하기 t다. 이렇게만 쓰라 했죠. 자, 그럼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꿨으니까 뭐만 보자고? 개수 루트 1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2. 그럼 2분의 마이너스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결국은 풀긴 풀더라도 극한값을 계산하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이런 거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야 되겠더라. 신속 정확하게 풀어야 되겠더라.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꼴이 이제 뭐냐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이런 형태 있잖아요. 그런 형태 나올 거예요. 자, 리미트 자, x를 1로 보냈을 때 x-1분의 1. 제가 말씀드렸죠? 무한대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함수값을 수렴한 값으로 보냈을 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보시면 x 플러스 1에 제곱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그럼 보시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밑에가 빵이에요. 여기다도 1 집어넣으면 뭡니까? 2의 제곱분의 4분의 1 빼기 4분의 1가 빵이야. 그러니까 얘도 빵이고 얘는 분자가 빵이라 생각하면 되고 얘 분모가 빵인 거예요. 0분의 0꼴입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자, 0분의 1이니까 얘 무한대로 가죠. 분모가 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얘는 무한소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부정형이니까 뭐 하라 그랬어? 통분. 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분하시는 거예요. 유리식이니까 이게. 왜냐면 x-는 얘는 찾았잖아요. 그럼 얘만 통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통분하는 것 둘의 분모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4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통분하면 앞에 거는 4가 되고요. 뒤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자, 4는 2의 제곱이라고 바꾸게요. 2의 제곱 이렇게. 그럼 합차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뭐 해주고 둘이 더해주고, 그럼 x 플러스 3이에요. 하나는 2에서 얘를 빼주는 거죠. 2에서 빼기 x 빼기니까 얘는 1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얘랑 곱해주시면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여기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면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찾은 거예요. 뭘 통해서? 통분을 통해서. 그리고 인수분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찍찍 이렇게 지워질 거고, 이제는 1 집어넣는데 거리감이 없습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에다 4 곱하기 4니까 16이 될 거고, 위에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돼서 이것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루트의 x제곱 플러스 ax 빼기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ax는, 자, 이게 3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1차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루트 최고차에 영향받으니까 무한대 제곱이죠. 루트의 무한대 제곱. 그럼 1차 무한대, 얘도 1차 무한대.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부정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려면 얘 뭐 한다고? 유리화. 그럼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뺀 거예요. 그럼 그냥 얘에서 뺀 겁니다. 그럼 x제곱 x제곱 지워질 거고, 마마하면 위에는 2ax가 될 거고, 밑에는 켤레를 갖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놓고 리미트 x를 갖다 뭐 했다고?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볼 거라고요? 최고차의 개 b. 여기 1, 1, 여기 2의 2 이렇게 되겠죠. x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는 2분의 2a가 되니까 a가 될 건데 그 값이 당연히 3이에요. 그래서 a 값을 구하셨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는 2-2번을 보도록 합니다. 2-2번. 자, 2-2번은 사실상 가우스로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자, 2-2번을 풀기 위해서 조금만 정리할게요. 자, 분명히 어떤 수들, 우리가 다루는 실수는 분명히 정수 더하기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2.5 같은 거는 2 더하기 0.5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루트 2라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얘가 1. 얼마니까 1 더하기 어떤 소수 1.0. 얼마 이렇게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으면 그 어떤 수는 반드시 정수 더하기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정수 부분의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가우스를 씌워내죠.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3.25면 3 더하기 0.25인데 이 3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가우스 3.25로 표현을 해도 3이라고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떤 수들은 항상 어떻게 가우스 x에다가 소수 부분 이렇게 더하는 녀석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한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요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변형해서 가우스 x는 x에다가 어떤 수에다 소수 부분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자, 요 관점에서 갈 거예요. 보십시오. 자, 1번 보시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가우스 x 빼기 x인데 어차피 무한대는 차수에 걸거니까 얘가 제일 큰 거니까 일단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꼴을 먼저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한다고? 유리화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 제곱에서 예전 빼면 그냥 루트에 사라진 거에서 얘 제곱 한번 빼주면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뭐가 남고? 가우스 x가 남고 밑에는 루트의 x제곱 플러스 가우스 x에 더하기 x다 이렇게 써가지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달라 했는데 우리는 지금 x라는 녀석의 변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우스 s는 이 가우스를 뭐 해주면 돼? 벗겨주시면 돼요. 그때 이 표현을 쓰겠다는 거예요. 얘는 x라는 녀석에서 어떤 소수 부분을 빼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 대신에 얘를 쓰면 쉽게 풀 수가 있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로 무한대니까. 그러면 1, 1, 1이 돼서 결국은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녀석의 내용만 인지를 해두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가우스를 푸는 방법을 저렇게 푼다는 거야. 어떤 수에서 저희가 정수 부분이니까 소수 부분을 빼겠다. 그럼 얘는 상수잖아요. 소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x분의 6 곱하기 3분의 x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는 무한대인데 얘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 그럼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라고? 3분의 x라는 숫자는 3분의 x라는 녀석의 가우스에다가 더하기 소수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 대신에 뭘 적는 거라고? 3분의 x에서 소수 부분을 뺐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 놓고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얘는 3분의 x 빼기 알파니까 3분의 3알파라고 보면 3분의 x만 3알파라고 이렇게 쓸게요. 밑에는 x 곱하니까 3x분의 6 곱하면 6x 마이너스 뭐 18알파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 결국은 최고차의 개수를 볼 거니까 2가 답이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관점만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면 얘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모든 수들은 정수 더하기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정수 부분을 가우스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수는 정수 더하기 수인데 얘는 가우스에다 더하기 알파 나와서 이 가우스를 내가 얼렛에서 소수를 부분을 빼줬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미정계수 결정에 관련된 문제들이 쫙쫙쫙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 관련된 문제들과 또 수렴가스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미정계수 결정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난 다음 개념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문제 풀이 나가도록 할게요. 잠시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